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유권을 공부하셨죠? 소유권은 내 건데 오늘 공부하실 제한물권은 타인 물건, 타물권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용의물권 중에 지상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문제 많이 있으니까 자주 풀어보세요. 자, 먼저 지상권은 약정을 말하죠. 법정지상권은 법정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상권 넣으면 갑과 을이 합의한 약정이고, 그럼 이건 물권이라 지상권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을이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럼 보통 실생활에는 임대차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전세권 취득할 수 있고 지금 공부하실 지상권 취득할 수 있죠. 셋 중에 뭘 할지 둘이 합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이건 물권이라 지상권 등기해야 됩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해야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설정자입니까? 항상 소유자, 갑이 설정자고 우리 지상권자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소유자가 설정자, 소유자가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법조문에서 279조 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이렇게 타물권인데 타물권, 타인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있잖아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구분지상권이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공간은 주의하세요. 이 상하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나오면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안 써줍니다. 시험에서. 그러더라도 상하 범위를 정하여 그러면 구분지상권이다. 그러면 이 공중에 나무 심을 수 있나요? 만류인력 법칙, 나무가 쑥 떨어져 버리죠. 만류인력 사과나무. 그래서 여기 수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 범위를 정하여 넣으면 수목의 X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수목이 있잖아요. 여기는 수목이 없다가 가끔 시험에 출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총설로서 먼저 지상권은 용의물권은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토지 외에 건물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나대지를 빌릴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제 반대로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공작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지었던 기존 공작물 소송이 멸실합니다. 그러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다시 지으면 되죠. 새롭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죠. 양도를 매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된다고 바꿔내니까 많이 틀렸습니다. 양도가 뭐라고요? 매매. 그리고 이것도 지상권이라 상속 가능합니다. 다음 유상무상 가능하죠? 무상이 공짜.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근데 공짜를 가장 유식하게 표현하면 지로지급이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게 가장 유식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 물권으로서 대항력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 맺으면 을은 계약을 갑과 했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제3자 양수인 병에게 갑과 맺은 지상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30년짜리라면 30년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병은 을에게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중에 특이한 담보지상권인데 요즘 이게 아주 핫하죠. 핫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우리은행에서 10억을 대출해주고 나대지의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저당 목적물이 나대지인데 누가 이게 건물 지으면 저당권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 못 짓게 은행에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은행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보통 무상으로 합니다. 이게 이 담보물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한 이걸 담보지상권이랍니다. 그럼 이건 지상권은 저당권의 장난감 격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자식 죽는 거죠. 그럼 이거 자식의 장난감 필요 없죠? 다 같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주고 저당권과 무상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토지는 을에게 사용권이 있는데 을 허락 없이 누가 토지에 병이 무단으로 불법 신축합니다. 그럼 주의하세요. 이 저당권이 아니라 이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지상권을 근거로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돈 달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을 허락 없이 건물 지었으니까 건물 철거해. 그리고 토지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돈 달라 못합니다. 주의할 게 지금 제가 저당권이 아니에요. 뭘 근거로? 지상권을 근거로. 만약에 저당 토지에 건물 지어서 저당 토지 가치가 하락하면 저당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근거로? 지상권을 근거로는 못합니다. 그 다음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용익물권입니까? 이건 담보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 권자가 어디 보세요? 권자가. 지금 제가 담보권 지상 썼습니까? 담보지상권 썼습니까? 권자가 지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그러니까 애초에 피담보 채무란 게 없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피담보 채무가 얼마예요? 라고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법입니다. 피담보 채무가 없거든요. 이런 게 담보지상권이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존속기간 볼 텐데 먼저 용익권이라 임대차까지 포함한 건데 어떤 용익권은 최단기간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최장기간이 있어요. 이런 게 서로 잘 안 이어집니다. 이게 엄청 혼동돼서 잘 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약간 우는 필요합니다.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게 혼동되거든요. 그럼 최단이란 최소 몇 년 이상이란 말이고 최장이란 최대 몇 년 이하라는 말이죠. 그럼 오늘 공부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30년, 15년, 5년 있고 최장 존속기간 없어요. 없으니까 100년, 200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280조에서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가 여기 1호 여기 보세요.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할 때는 30년, 최소 30년 이상. 2호에서 전호 이외의 건물이죠. 그럼 전호는 견관 건물이라 여기서 전호 이외의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죠. 즉 카피하려고 목조건물 지을 수 있죠. 목조건물 같은 거. 이거 소유를 목적할 때는 15년입니다.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란 건물이 아닌 것, 뭐 광고탑, 전신주, 터널 이런 것들. 이것은 최소 5년이고 2항에서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 전환기간까지 무조건 연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행 규정에 속하는 거죠. 한편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281조가 있는데 여기 1항과 2항이 있죠. 그럼 1항에서는 토지에 뭐 할까? 지상물 종류는 정했습니다. 근데 기간 안 정하면 그때는 전조 280조 최단 기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철근 건물로 정했는데 기간 안 정하면 30년, 목조건물 정했는데 안 정하면 15년입니다. 여기 2항은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토지에 뭐 할까? 지상물, 공작물 종조조차 정하지 않았다. 아까 여기서 이게 30년, 15년, 5년 중에 중간짜리 15년짜리로 봅니다. 이렇게 기간 안 정했을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이 또 토지 빌렸죠? 근데 이건 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줍니다. 다음 지상권도 토지 빌렸죠? 셋 다 토지 빌렸네요. 이 셋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지상권을 취득해서 지상에 건물 지으면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죠. 근데 기간이 만료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을은 원칙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반환해야 됩니다. 원칙.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네요. 그럼 이때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사유는 이렇게 기간 만료입니다. 을이 지료를 연체했다. 그때는 매수 청구 못해요. 기간 만료할 때
건물이 멀쩡하면 철거하면 아깝기 때문에 우리 갑에게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하실래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라 갑이 선택합니다.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는 내 건물 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사, 매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라 내 건물 사 그러면 갑 동의 없이 곧바로 매매 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 이거 폐지 약정은 당연히 을에게 불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시험은 주로 임대차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의의를 살펴본 겁니다. 다음 지상권유로 그래서 갑소유가 있는데 갑소유 부동산을 빌립니다. 그럼 빌릴 때 토지라면 지상권이 나올 수 있고 뭐 전세권 나올 수 있고 그럼 이 두 사람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힘이 세거든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그럼 유지 수선에 드는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필요비를 소유자 갑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갑소유 토지를 임대차에 있다. 그럼 임차인은 힘이 약하거든요. 임차인을 위해서 유지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필요비를 제출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시험은 전세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법조문이 마련되어 있는 전세권자. 그래서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의지하고 그 통상 권리에 속한 소설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물론 3명 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물건 돌려줄 때 소유자에게 가치가 증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당연히 필요비를 주로 물어봅니다. 이 중에 전세권자를 잘 물어보니까 전세권자 나오고 필요비 나오면 X 꼭 끄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전 P를 싫어해요. 다시 전은 뭘 싫어한다? P를 싫어한다. 해보세요. 너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지상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고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하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청도 있고 다음 상린관계에 준용된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처분 얘기 아주 중요한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자유롭게 양도 매매할 수 있죠.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자유롭게 양도 매매할 수 있는데 이제 차이점 지상권 양도하지 말라고 약정하면 그 약정 무효가 되는데 반면 전세권은 그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으로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건은 법에 정해진 대로 받아들인 거죠. 법조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과 지상권 보시면 일단 이쪽이 더 길죠? 더 길고 더 짧습니다. 여기 뭐가 더 있단 말이고 여기 그러나가 있지만 여기 그러나가 없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306조는 지금 전세권이에요.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뭐라고요? 양도가 뭐예요? 매매. 양도 또는 담보란 저당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전업견에서 그 목적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줘요. 다시 빌려준 걸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이 뭐죠? 설정이 갑과 을이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 약정이에요. 설정을 이거 갑과 을이 했잖아요. 합의 약정으로 일금자한테는 양도하지 임대하지 못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도금지 특약 유효입니다. 근데 반면 282조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한테 그 권리 지상권을 양도가 뭐라고요? 매매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여기 그리고 그러나가 없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을에게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든 지금 하는 약정 지상권이든 성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 법정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죠. 현재 을에게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그냥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 똑같아요, 성질은. 자, 그럼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논리가 없습니다. 이건 논리가 없어요. 자,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이건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하냐면, 판례가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다. 그런데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종된 권리하고 종속된 권리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어요. 외우세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지료는 유상무상 가능하다 그랬죠?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상일 때, 지상권자 을이 있는데, 이걸 유상으로 했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헛갈리면 안 됩니다.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 당사자죠. 그럼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라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당사자끼리는 유상이라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는 유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에서 1번 지상권을 양도해서 제3자가 나오면 제3자는 유상이라는 걸 등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따라서 제3자에게 유상이라고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일 때 지료 체납할 수 있죠. 287조 지상권자 2년이네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냐는데, 다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즉시 쫓겨나죠? 즉시 쫓겨나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하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양수인 병. 그런데 우리 그 버릇 어디 안 가겠죠? 우리 또다시 병한테 1년 연체했다. 그럼 이 현상을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로.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가 몇 번이에요? 양도가 이 4번이죠? 그럼 양도 이게 전, 후잖아요? 다시 4번이니까 이게 3번 전, 5번이 후죠? 다시.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이 3번, 후가 5번.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병은 이거 합사하면 2년이니까 을에게 지상권 소멸했다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합산할 수 없어요.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7조가 소멸 청구죠. 그 다음 288조. 자, 제목 뒤에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있잖아요. 1-1이라고 저당권 있는 겁니다. 그럼 을이평에게 돈 빌렸다가 1-1입니다. 이 지상권을 저당 잡았죠? 그걸 뭐라 한다?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때. 다음 전조의 청구가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 경과죠. 즉시 X. 상당 기간 경감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다가 소멸한다. 즉시 소멸이 아닙니다. 즉 우리 갑에게 2년 연체합니다. 그럼 이게 소멸되면 누가 손해보죠? 병이 손해보죠. 병은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니까 그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 경과고, 즉 병은 담보 물건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당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즉시 X. 즉시 아니에요. 저당권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채용 끝났고, 이제 특수지상권으로서, 자, 290페이지 와보세요.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 4번의 특수지상권, 1번 9번 지상권 했고, 2번 분묘기지권이 있습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만. 일단 이건 법에 없는데 대법원이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이 공부했죠?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 외웠잖아요. 뭐라 외웠죠? 관분양 기억납니까?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한다 해서 관습법상 물권 공부했고, 그 다음 갑소유 토지에 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을이 아버지를 묻었어요. 그럼 묘를 을이 소유하죠? 을이 분묘를 소유하는데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를 사용하죠. 자주입니까? 타주점입니까? 타주라고 이미 공부했었고, 그 다음 분묘기지권 취득시 할 수 있어요. 취득시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합니다. 불법 분묘죠. 그러더라도 이 상태로 평온공락에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을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합니다. 뭘 취득시해요? 토지소유권 아니에요. 타주점이라 토지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뭘 취득한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합니다. 이건 분묘는 등기 못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고, 다음 예전의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면 지료가 공짜,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올 4월 달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유상으로 이제는 지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죠. 줄여서 장사법. 그럼 장사법 2001년에 시행됐는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 가능합니다. 근데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묘부터는 분묘기지권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이거 대법원 판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료 지급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법정 시상권 하겠습니다. 법정 시상권. 이제 최근 29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일단 이게 무슨 제도인가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A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A가 돈을 못 받자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을이 경매받아요. 자,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럼 자, 을은 건물 경매만 받고 태어나서 갑 본 적 없죠? 그럼 건물은 을 소유지만 토지는 갑 소유인데 둘이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 지상권 없죠? 그러니까 갑이 철거 청구해서요. 그럼 이때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왜냐면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돈 못 갚아서 경매로 뺏겼죠. 그래 놓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때 그래서 법이 나서서 지상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이 나서서 막아준 게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은 철거되지 않은 겁니다. 법에서 갑토지 사용권을 생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 매매만 있어요. 토지는 나중에 사기라고 일단 건물 매매만 했다.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가 친해서 건물 매매만 했죠. 근데 둘이 토지 사용 계약하지 않은 겁니다.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 지상권 없죠. 그냥 건물 매매한 겁니다. 근데 한참 후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왼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야 건물 철거해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을 건물이 철거당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왜냐면 갑이 100억 받고 건물 팔았어요. 100억 받고. 그리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법에서 이때도 지상권으로서 철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법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이게 법정지상권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처음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뀝니다. 토지는 그대로인데 건물만 을로 바뀌거나 또는 토지가 을로 바뀌고 건물로 그대로 또는 아예 위아래 다 바뀌었다. 이처럼 이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다가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게 달라졌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법에서 막아준 게 법정사건입니다.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에서 전세권의 305조 법정사건, 저당권의 366, 366조 법정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의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럼 가등기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의 법정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있어요. 이건 제가 5월 첫째 주에 법정시상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총 4개인데 이 법조문으로 해결 못할 때 그때 판례가 관습법상 법정시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시험은 이 366조와 관법지, 이거 줄여서 관법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05조 빨리 해결하고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럼 305조인데 여러분 책은 다 찢어 있어요, 내용이. 305조는 자 303페이지 펴보세요. 제일 상단에 3번 특수문제하고 제일 먼저 그 특강으로 써 있나요? 여기 빈출 법정상권 성립 써 있죠? 305조 내용입니다.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사용할 텐데 그리고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 한다고 보세요. 자, 그럼 병은 지금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다시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병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건물이 있으니까 싸게 샀겠죠.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철거 청구 못하게 법에서 법정이상은 인정해 줍니다. 그럼 법정이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아까 시옷 설정자 시옷 소유자입니다. 전세권자 X. 시험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66조로 가겠습니다. 이 366조는 랜드프로 요약집이죠. 랜드프로 318페이지 가보세요. 318페이지 갑니다. 저당권 편에 있습니다. 그럼 318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5번 법정시상권 보입니다. 그리고 양괄호 1번 법정시상권 가로 열고 366조 써 있습니다. 자, 이걸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는데 민법에서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제 방식대로 하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일단 저당물 경매가 이무경매죠. 그러니까 366조는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인정되는 겁니다. 저당물 경매로 이무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재산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그래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법에서 보죠? 이게 법정 지상권이 됩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정하고 못 정하면 법원이 정해 주겠죠. 그래서 이건 저당을 경매할 때 366조가 문제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 잘 보세요.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아래에 갑소유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생각에 법정사건이 둘 중에 어디에 발생할까요? 잘 모릅니까? 법정사건이 1번, 2번 둘 중에 어디 발생해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1번입니다. 1번. 여기 처음에 건물 있죠? 끝까지 건물이 살아있도록 법에서 도와줍니다. 이 건물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굳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법정사건이 이렇게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뭐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법정사건 생긴다, 여기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0.1초 만에 끝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내용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만 저당권이 나오고 토지만 저당권이 나와요. 어떤 토지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고 여기는 적게 빌려줍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A가 토지 경매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게 366조인데 우리 경납받았는데 지상에 각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시상권 인정될 것인가?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거든요.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아주 적게 씁니다. 그러더라도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어서 법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다. 건축 중이면 A는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적게 빌려줘요? 건물 지어질 거니까 당연히 적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법정상 발생한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건물 다 지었어요. 근데 아직 미등기나 무효가다.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겠죠. 이때도 발생합니다. 한편 여기는 나도 이제 돈 많이 빌려줬는데 갑이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 경매합니다. 여기 또 저당권자가 저당물 경매했죠. 그게 366조입니다. 근데 우리 경락받았는데 지당에 각 건물 있죠. 그럼 법정당으로 인정될까요? 만약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야 돼요. 근데 A는 나도 이제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A는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 안 돼서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그래야 이 경락대금으로 이 저당권자가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해 때문에 이제 공식이 잡으세요. 공식 여기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건물이 있었죠. 그럼 있다고 아까 우리 1초 만에 답을 풀었잖아요.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설정 당시는 나대지고 설정 후에 나왔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었네? 그럼 없다고 달려가면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민법에서 세상에 제일 어렵대 이걸. 이게 제일 어렵대요. 저는 그분이 어려워요.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식 저당원 설정 당시만 봐요. 설정 전, 설정 후 보지 않아요. 설정 당시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인 소유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두 개 다니고 예외가 딱 하나인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거든요.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주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됩니다. 그리고 신축까지 됐다. 그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게 잘 보세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와도 인정돼요. 반드시 세트를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공동저당이 나오고 신축 세트로 나왔을 때 그때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만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1초 만에 끝납니다. 자, 세 번째,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건물 있게 법에서 도와줘요. 이제 건물에 저당권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하면 끝나요, 1초 만에. 여기서 A가 건물 경매하면 저당권자가 경매했죠? 그래서 의리 경락받으면 법정상 인정됩니다. 왜 그래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으니까 있다. 네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굳이 도와줄 필요 없어요. X 이미 끝났어요. 근데 갑이 건물 지었는데, 자,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대요.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합니다. 의리 경락받는데 지당에 갑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이상권 발생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동의란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동의가 있는가는 제3자 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으니까 없다고 끝나요. 이 중간을 읽으니까 또 실수로 틀린 겁니다. 항상 설정 당시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1초. 다섯 번째,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갑이 건물 짓고 네 번째로 토지의 저당권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근데 여기서 후순위 B가 경매를 청구해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당에 갑 건물이 있죠. 법정이상권 발생이 안 해요. 자, 누가 경매했죠? 누가? B가 경매 청구했죠. B가 경매했죠? 그럼 B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비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그럼 발생이 안 해요.
그거 보세요. 또 발생한다 하잖아요. 또 발생한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읽으면 틀린다니까요. 아까 처음에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없다고 이미 끝났잖아요. 중간에 읽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경매 나오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아무튼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예요. 둘 중에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B보다 A가 돈을 먼저 받아야 돼요.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당연히. B가 기준이 아니에요. 경매는 무조건 최선순위 저당권.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건물이 있으니까 끝까지 도와주는 거죠. 토지 저당권이 나왔는데 공동저당 아니죠?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있다고 이미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철거 매실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저당권이 남죠.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독저당이에요. 공동저당 후 신축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거죠. 근데 A가 돈 못 받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해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당의 각 건물 발생합니다.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었죠. 이건 공동저당 아니니까 무조건 발생한다. 근데 이 건물이 처음에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없어져서 철근 콘크리트로 철근이죠. 그래서 발생하는데 단 항상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취득할 때 이게 목조 건물이었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면 약정 지상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적용을 받아요. 그럼 최단 기간이 30년, 15년, 5년인데 얘는 15년짜리 예상하고 돈 빌렸으니까 여기도 15년짜리 구건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아무튼 발생하잖아요. 이게 발생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네 번째 갑이 아니라 병이 신축해서 현재 병 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법정이상권 생각하지 마세요. 성립합니다. 항상 설정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되고 그 후는 따지지 않아요. 설정 당시만. 그래서 발생한다고 1초 만에 이미 답이 끝났어요. 1초 만에. 아까 설정 당시 건물 있었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발생한다. 왜 그래요? 공동저당 아니니까. 그 다음 이번에 갑소유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 나오는데 건물이 철거돼 버립니다. 그러면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죠. 자, 건물이 없어지니까 이 건물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래서 저당권이 토지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저당물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아요. 갑건물이 있는데 법정이상후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공동저당 나왔고 신축 나왔죠. 왜 발생하지 않냐면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토지 건물 두 개에서 배당받을 그 계산하에 돈 빌려주는데 어떤 사료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저당권 객체, 하나 남은 저당권 객체인 토지, 이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래야 이자가 손해를 덜 봅니다. 토지 가치 올리는 건 건물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나대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래 50년 이상 발생한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걸 50년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공식 공동저당 후 신축나면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대로 하면 절대 안 들립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이제 한국말로 나오니까 한국말. 자, 이건 아직 시험이 안 났거든요. 이건 자,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 확인해야 돼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거면 그대로 전속하네요. 전속하면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있다로 들어갑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시. 이거랑 비교하시라고.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글로 표현해봐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 만약에 뭐 50번 해가지고 50번 다음 중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거 틀린 거라고 문제 자체에 법정지상권이라고 써줘요.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4, 5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지상권인지 딱 바로 압니다. 문제 보고. 그럼 자,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달려가면 돼요.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바로 달려갑니다. 1초 만에 나오죠. 다음 두 번째.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실제 없으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성립한데 무효가 미등기도 성립한다 그랬죠. 성립한다. 다음에 여기도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잖아요.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동의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중간에 볼 필요 없죠. 그 다음 잘 보세요.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토지 소유자에서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다. 아무튼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제일 그때 성립한다. 건축 중 성립한다. 그 다음 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결론 발생한다. 성립한다요. 다시 공동저당권 안 나왔으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발생한다. 발생한다입니다. 그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도 물론 발생하고 그 건물이 매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한 경우도 법정권 성립한다. 단 아까 목적 건물, 구건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구건물. 아무튼 결론은 발생한다. 그 다음 동의인 소유 효과는 토지 및 그 지당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 나왔죠? 근데 철거되고 신축 나왔죠?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 설치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네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올 수 없죠? 그럼 제일 끝에 성립한다. 근데 잘 보세요. 건물은 존속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에 멸실계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후 근데 실제로는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가 폐쇄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일체가 진행했죠. 그래도 성립한다. 왜 그래요?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도 30년, 5년, 15년 적용되고 지료도 당사청으로 정하고 그 다음 지금 공부하신 366조는 물권법이죠.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죠. 따라서 이 물권법, 강행규정, 법정지상권 폐지하는 당사자 약정은 원칙 무효, 원칙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불리하니까 원칙 효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366조였죠? 이제 10분 쉬가지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